네, 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CLS 클래스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세단이 그냥 각진 차 일색일 때 부드러운 디자인, 슬릭한 디자인으로 디자인 변화를 이끈 주인공입니다. 이 차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도 이 디자인 변화가 계속 되고 있고, 심지어 SUV까지 쿠페형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3세대 CLS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CLS는 제가 예전에도 간소하게 리뷰를 한 적이 있지만 지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CLS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고, 이 디자인이 앞으로 나올 차세대 벤츠에도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도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저는 처음 봤을 때 느낌은 1세대로 돌아갔다, 다시 회귀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쿠페형 디자인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해서 좀 독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2세대, 슈버트리라고 불리는 이일한 디자이너가 만들었던 2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쿠페형으로 날렵하게 만들긴 해놨지만 그 벤츠가 갖고 있는 그런 중후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섞여서 좀 복잡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1세대 모델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날렵해졌고, 디자이너들은 주로 슬릭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식으로 매끈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가장 큰 변화들은 헤드램프와 그릴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적응을 좀 못 하시는데,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주간 주행 등이 적용이 돼 있고, 이게 지금 이미 A클래스 같은 모델에는 같이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차후 이제 생산되는 C클래스, S클래스 신형 모델들에도 고스란히 적용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결치는 건 아닌데 S클래스 정도 되면 이게 물결치는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갈 텐데, 그걸 어떻게 구현할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도 좀 더 강렬한 느낌을 주게끔 디자인이 됐습니다. 확실히 E클래스랑 굉장히 많은 것을 공유하는데 E클래스와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을 접목시켜 놨습니다. 일단 보닛이 상당히 긴 모델이고요. 운전석과 앞바퀴의 거리도 꽤 깁니다. 조금 더 차가 안정적이고 비율이 좋게끔 만들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차처럼 보여요. 도로에서 봤을 때도 작은 차처럼 보이지만 이 길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m 가까운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차가 이제 쿠페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프레임리스 도어를 쓰는 이 문짝 때문에 조금 더 그 쿠페스러움이 강조되고 있고요. 1세대부터 고수했던 부분이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SUV 쿠페를 만들 때도 프레임리스를 사용합니다. 쿠페형의 그런 루프라인을 가진 차들은 많아요. 지금도 국내에서 만드는 세단들도 이렇게 패스트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꺾여 있는 루프라인을 가진 차들은 많은데, 저렇게 전통적인 쿠페 방식처럼 프레임리스 도어를 쓰는 차는 거의 없죠. 보통 독일 차를 보면 굉장히 철판을 예리하게 접는 브랜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뚝 접고 뚝 접어서 뭔가 그걸로 강인함, 강렬함을, 역동성을 표현하는데, 벤츠는 벤츠 성격이 그렇게 캐릭터 라인을, 주름을 깊게 잡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목하게 하고 볼륨감이 넘치게끔 하지만 이거 자체가 볼륨감이 상당히 입체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이고 한편으로는 우아한 느낌까지 들게 하는 거죠.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이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디자인을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벤츠가 다 갈 거야? 라고 걱정까지 하는 수준이에요. CLS 이 모델은 1세대 그 뒷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이는 쉐입이라든지 턱이 조금 나온 느낌, 이런 것들이 1세대로 다시 회귀했다는 생각이 들고, 2세대 같은 경우가 조금 독특하게 이 차가 조금 더 커 보이게 하는 디자인이 적용된 반면에, 이 차는 그저 앞에서부터 이제 쑥 몰아오는 그런 쿠페의 느낌이 잘 담겼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A클래스 그리고 곧 나올 CLA 클래스에도 적용이 될 거고요. C클래스와 E클래스, S클래스 신형 모델들 스파이샷이 돌아다니는데, 위장막 중에서 테일램프를 가장 많이 가려놨더라고요. 테일램프에는 아예 가짜 테일램프, 원형 테일램프를 박아놓을 정도로 굉장히 극비리의 디자인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이 차는 고성능을 조금 지향하는 만큼 이 머플러가 두 개가 달렸는데 이 머플러는 가짜예요. 양쪽에 막혀 있고, 벤츠는 이 막아놓은 페이크 머플러를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썼고요. 진짜 머플러는 저 왼쪽에 밑바닥에 있습니다. 지금 CLS에는 두 가지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일단 지금 구디어 F1이 적용된 모델이고요. 시승차는 피렐리 P0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도 있어요. 20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AMG 라인이라서 AMG 로고도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커팅이고 투톤으로 만들어서 사실 이 AMG 휠이 긁히면 돈이 좀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좀 모던한 디자인으로 그렇게 크게 튀지 않는 휠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AMG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공까지 뚫려 있는 디스크가 적용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네,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엔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대형 모델들에 원래는 V6 엔진을 주로 썼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직렬 6기통으로 다시 복귀를 했죠. 지금 여기 새롭게 적용된 엔진은 2925cc예요. 엄밀히 따지면 뭐 반올림을 했을 때 2.9L라고 하는데 편의상 3.0으로 부르도록 할게요. 3.0L 이 직렬 6기통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벤츠가 직렬 6기통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회전 질감이나 진동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물론 BMW가 그거보다 조금 더 반응이 좋았고 홍보나 마케팅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했고요. 근데 하지만 벤츠도 분명 직렬 6기통을 잘 만들던 브랜드입니다. V6 엔진에다가 터빈까지 장착하고 거기에 배출가스 시스템을 넣으려면 이 레이아웃에선 쉽게 나오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세로로 긴 블럭을 하나 받고 그 옆에 터빈을 넣고 배출가스와 관련된 부품을 넣었을 때 뭔가 중심도 흐트러지지 않고 레이아웃이 편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렬 6기통 엔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엔진은 340마력의 힘을 내고 있고 최대 토크는 71.4kgm나 되는 굉장히 강력한 엔진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엔진이 소음도 없고 뭐 진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벤츠의 디젤 엔진이 엔진 회전수를 그렇게 높게 쓰지 못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5000rpm 이상까지 회전시킬 수 있는 엔진이고요. 트렁크는 이 엠블럼을 세워주면 되고요. 전동식이에요. 전동식이고 이 안쪽까지 굉장히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깊습니다. 이거는 S클래스보다도 깊고 웬만한 국산 대형차 수준의 트렁크 공간은 나와요. 이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깊이가 깊어서 긴 짐을 넣기 수월하고요. 이 밑에도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이런 곳에서 물건을 넣을 수 있고요. 폴딩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레버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레버를 당기면 시트가 접히는 그런 구조예요. 시트는 6대4로 접힙니다. 그리고 이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뭐 외관에 그런 기조를 원래 쿠페 세단의 기조를 잘 유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반해서 실내는 정말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전 모델 2세대 모델은 사실 실내 디자인이 너무 예스러운 감각이었던 것 같아서 그닥 좋아하진 않았는데 지금 모델은 와 역시 벤츠, 역시 CLS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루프를 꺾어놨기 때문에 제가 앉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약간 다알랑말랑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완벽하게 뭐 E클래스만큼 편안한 공간이 나오진 않습니다. 레그룸이 좁은 편은 아니고 시트 밑에 구멍이 있어서 다리를 넣기도 수월해요. 근데 하지만 확실히 천장이 너무 가까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등받이는 좀 많이 누워있는 편이에요. 많이 누워있는 편이고 예전부터 이 앞시트와 동일한 디자인의 뒷좌석 시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의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 가장 크게 변한 부분, 메르세데스 벤츠가 CLS를 이제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할 것이냐의 핵심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CLS가 무조건 4인승이었습니다. 이 앞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들이 있었고 암레스트가 있었고 아예 헤드레스트가 없는 4인승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 3세대부터는 5명이 앉을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도 달려있죠. 물론 이 자리에 가운데 자리에 앉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5인승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송풍구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한 부분도 있고요. 이쪽에도 간단한 수납 공간과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1억이 넘는 모델이다 보니까 곳곳에 이런 마감들도 잘 해놨습니다. CLS가 머리 공간이 부족한 것도 뭐 사실이지만 시야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뭐 답답함을 느끼시는 소비자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루프를 차라리 그냥 글라스 루프 큰 걸로 넣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열리지 않더라도 그러면 개방감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벤츠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벤츠는 일단 문 여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손잡이를 당겼을 때 느낌이 너무 좋고, E클래스와 굉장히 많은 것을 공유하는 차잖아요. 그래서 실내 디자인도 거의 E클래스와 동일합니다. 근데 E클래스를 만들고 나서 조금 디자인들이 바뀐 부분, 이런 송풍구에 조명을 넣은 부분, 이런 것들은 이미 A클래스를 통해서 나온 부분인데 그때는 E클래스 때는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신형 CLS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이 겉에 부분이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쓰인 소재는 워낙 E클래스가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CLS에 쓰인 소재도 굉장히 좋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이 최근에 벤츠의 디자인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화려한 게 아니라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면서 쓰는 법까지 좀 편해졌거든요. 특히 저는 이 햅틱 스티어링 휠, 이 작은 터치가 있는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쓰기 편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쪽 모니터를 조작을 하려면 굳이 잘 쓰지 않는 이 터치들을 쓰기도 했었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옆에 햅틱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예전에는 여기 뒤에 방향지시등 밑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디스트로닉 플러스를 작동시키고 껐었는데 지금은 스티어링 휠 열선과 이 텔레스코픽 정도만 되고요. 이 왼쪽 부분에 있는 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반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진짜 쓰기가 편해졌어. 나머지 부분들은 동일하고요. 이런 식으로 트림을 원목을 쓰지 않고 카본 파이버처럼 이렇게 엮어 놓은 그런 합성 수지를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카본 파이버겠죠? AMG 모델은 이제 이런 장식들이 이런 센터 콘솔까지 내려오게 되는고요. 가죽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네요. 이 공유하는 이 부분은 사실 이 차가 1억 원이 넘는 차기 때문에 이 공유할 때도 이런 부분을 도색을 한다든지 고급 모델들은 다른 걸 공유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의 흠잡을 게 없는 실내입니다. 뭐 소재라든지 질감이라든지 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시트는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벤츠에서 거의 뭐 가장 좋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 통풍 시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굳이 쓸데없이 이 조수석 자리까지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사운드를. 많은 오디오 회사가 자동차와 콜라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브랜드의 이 오디오를 납품을 하는데 같이 개발하기도 하고요. 저는 자동차에 들어있는 오디오 시스템 중에서 개인적으로 부메스터를 가장 좋아합니다. 특히 S클래스에 들어간 부메스터는 정말 끝판왕이고, 제가 여기 올 때도 좀 들었는데 이 CLS 것도 좋더라고요. 정말 해상도가 높아요. 이 오디오 시스템의 해상도가 굉장히 높고, 보통 고음이 너무 찌른다던가 베이스가 너무 울린다던가 너무 과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지금 버메스터 같은 경우는 그 EQ 조절이 상당히 잘 돼 있고, 이용자가 EQ를 조절했을 때도 눈에 확연하게 잘 먹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벤츠가 이 노래를 듣다가 보통 다른 노래 듣고 싶을 때 이제 빨리 넘겨야 되잖아요. 그 넘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비 켜놓고 가다가 노래를 넘기고 싶어. 그러면 현대기아차나 이런 차들은 요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건가? 결국은 버튼 한번 누르고 이렇게 넘겨야 되네. 이거는 방식이 조금 더 개선이 돼 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딱 누를 수 있게. 지금이 시동이 켜진 상태였거든요. 오토 스타트 앤 스톱을 제가 살짝 풀었는데
켜진 상태도 굉장히 조용해요. 이 벤츠가 그동안 직렬 6기통보다 V6 엔진이 훨씬 더 정숙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좋다고 설명했었던 벤츠가 왜 다시 직렬 6기통으로 돌아가느냐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벤츠가 4기통 엔진 쓸 때는 엔진 회전수를 이렇게 높게 쓰지 못했어요. 4,500rpm 정도가 이제 레드존이 시작하는 지점이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5,200rpm 넘어서까지도 회전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엔진은 4기통 직렬 엔진과 공유합니다. C클래스라든지 E클래스를 만들 때 쓰는 엔진에다가 실린더 수를 늘린 엔진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나노슬라이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쓰고 있는 엔진이에요. 그리고 이 엔진은 뭐 CLS만 쓰는 건 아니고요, S클래스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성격을 낼 수 있는 엔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E클래스라든지 CLS 등의 약간 고성능을 표방하는 디젤 모델들에 넣고 있고요. 최고 출력이 34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71.4kgm. 내가 외우고 있어. 이게 걸걸대는 엔진 소리가 아니라 디젤임에도 그르릉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뭐 가솔린에 비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를 내진 않지만 확실히 어느 정도 정제된 사운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진 소리를 한번 제가 좀 적극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지금 패들 시프트로, 이건 진짜 디젤 소리가 아닌데, 회전하고 있을 때는 디젤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회전이 떨어지면서 내는 그 소리는 디젤 특유의 느낌이 강한데, 진짜 이건 소리도 잘 잡았고 메이킹도 잘 해놓은 차입니다. 그 유럽 브랜드가 확실히 디젤에 강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차가 디젤일 때도 많았고, 저는 그 수많은 디젤 엔진을 만드는 브랜드 중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젤 엔진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던 편이었습니다. 뭐 강력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효율이 극대화된 것도 아니었고, 굉장히 걸걸대고 뭐 진동이라든지 소음도 어느 정도 심한 편이었는데, 배기량이 높고 기통수가 늘어난 엔진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히 고속으로 달릴 때나 이런 저속으로 시내를 달릴 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차체 자체도 잘 달리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중심이 딱 잡혀있게 생겼는데, 지금 그 느낌 그대로 전혀 흔들림도 없고요. 4륜구동 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돌발 상황 뭐 이런 것에 대처하기도 수월하고요. CLS는 사실 E클래스보다는 더 잘 달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E클래스보다 이 휠 베이스는 같지만 좌우 바퀴들의 사이를 조금 더 넓혀놨습니다. 그리고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안정감 그리고 균형감을 조금 더 강조를 한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 저속에서의 파워트레인 느낌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얘가 양쪽에 뭐 이중접합 유리 뭐 이런 게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게 디젤 차임에도 이렇게 달릴 때는 그냥 과장 조금 더 보태면 S클래스 타는 느낌? 그 정도의 정숙성? 뭐 이 정도는 가지고 있고, 승차감도 이 어질리티 컨트롤, 이게 에코 컴포트 스포츠가 이런 낮은 속도에서도 변화가 활발합니다. 엔진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 감각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아, 확실히. 이게 1억 넘는 차가 이 정도 기본기를 갖는 건 당연한데, 새삼 좋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디자인이나 이 차가 지향하는 그런 목표점들이 명확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이 2위라고 해요. 2위, 3위 하는 시장이에요. CLS가 그만큼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데, CLS도 좋지만 아마 내년쯤 국내 신형 A7이 나올 것 같은데, 그 A7과 조금 면밀하게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시속 한 80km 정도에서 6단을 쓰고 있고, 제가 여기서 추월하게 가속 페달 밟으면 3단까지 떨어지죠. 정말 번개같이 변속이 잘 되네요. 너무 잘 나간다. 아니, 보통 이 정도로 빠르게 달리면 디젤 엔진이 이제 나 무리하고 있어, 나 너무 힘들어 하면서 소리를 낸다거나, 고속으로 넘어갔을 때 뭐 전기 모터, 전기차처럼 약간 좀 토크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차는 힘이 워낙 여유롭다 보니까 그런 기색이 없어요.
변속도 진짜 빨라. 9단인데 지금 시속 60km로 달릴 때 1200rpm도 안 씁니다. 굉장히 회전수를 낮게 쓸 수 있는 엔진과 변속기고요. 가솔린은 그 폭발력을 어느 정도 뽐내려면 그렇게 다단화가 필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이런 일상적인 주행에 있어서 이런 다단화 변속기가 뭐 어떻게 보면 필수인 것 같아요. 네, 메르세데스 벤츠가 확실히 그 변속기 부분에 약점이 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BMW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ZF-와 8단 변속기를 같이 만들면서 좋은 변속기 그리고 효율적인 변속기를 이제 자동차에 장착을 했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스스로 변속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 7단 변속기에 머물렀던 시간이 너무 오래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뭐 2, 3년 전에 나온 게 메르세데스 벤츠가 스스로 만든 9단 변속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젤과 궁합이 굉장히 잘 맞고요. 이 9단이나 되지만 반응도 빠르고 이렇게 힘껏 달릴 때는 굉장히 똑똑하게 스스로 기어 단수를 많이 낮춰줍니다. 자, 벤츠는 요즘 모든 세단에, 그리고 특히 고성능 모델이라면 무조건 4륜구동 시스템 포매틱을 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굳이 포매틱 넣은 모델을 밀진 않았는데 4륜구동에 대한 인식도 조금 달라지고 있고, 요즘 4륜구동이 예전만큼 그렇게 효율을 잡아먹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 CLS 같은 경우도 전 모델이 이제 4륜구동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메르세데스 벤츠 포매틱은 사실 원래 그 BMW X드라이브라든지 이런 전자식보다는 좀 옛날 기술을 좀 오랫동안 고수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BMW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기술, 뭐 한 회사에서 부품을 사와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 4륜구동 모델들이 동일한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였다면, 벤츠는 세단 다르고 스포츠카 다르고 SUV 다르고, 그리고 소형차 중에서도 전륜 기반으로 하는 모델들의 4륜구동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4륜구동 시스템을 차에 적용을 했었죠. 지금 이 CLS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구동력을 고정시키는 방식이에요. 약간의 조정으로만 이 구동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4륜구동 시스템이고요. 이 같은 CLS라도 AMG 모델은 뒷바퀴에 조금 더 많은 구동력을 배분하는 스타일로 4륜구동 시스템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 오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썸머 타이어. 그러면 타이어도 썸머구나. 혹시 4륜구동 시스템이 이게 눈길을 잘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눈길에서 도움을 주겠지만 그건 타이어의 역할이 크고, 미끄러운 도로 그리고 장애물을 내가 순간적으로 피해야 할 때 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도움을 주죠.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때는 뭐 안정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큰 차를 이제 리뷰할 때 좀 눈여겨보는 게, 이런 식으로 빠르게 달렸을 때 그 크기가 느껴지느냐, 그 무게가 느껴지느냐를 좀 많이 보는데, CLS 같은 경우는 작은 차 같아요. 달릴 때는 그냥 C클래스 정도 타는 느낌? 그만큼 기민하게 움직이고 앞바퀴와 뒷바퀴 이것들이 따로 놀지 않고, 리어가 좀 턱이 이렇게 나온 편이잖아요. 그것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달릴 때. 확실히 이 변속기는 차의 성격을 확확 달라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일 때 CLS 400D와 컴포트 에코에서의 CLS 400D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엔진 뭐 이런 것도 변하지만, 이것들을 결국 조율하는 거는, 그 느낌을 가장 쉽게 전달해 주는 거는 변속기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코 모드에서는 브랜드마다 다른데 이제 뭐 코스팅, 글라이딩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 엔진을 중립 상태에 넣어버리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엔진 회전수를 낮게 쓰면서 주행을 하고요. 이 내리막이라든지 이런 좀 힘이 덜 받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지금 보시면 회전수가 뚝 떨어지죠. 회전수가 쭉 떨어지면서 엔진을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관성을 이용해서 더 멀리 가게끔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엔진이 지금 다시 들어왔을 때 이질적인 반응도 없고요. 그리고 확실히 9단 변속기는 9단도 잘 넣어줘요. 한 90km 정도 넘어가면 9단을 알아서 넣어줍니다. 물론 이게
수동으로 넣을 때가 더 빠른데 이 정도면 굉장히 구단을 적극적으로 쓰는 변속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도 큰 차긴 하지만 S클래스 같은 경우는 S63을 탔을 때도 스포츠 모드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의 바운스가 있거든요. 확실히 E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스포티한 느낌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에서도 승차감이 그렇게 무르진 않아요. 딱 좋은 정도. 확실히 주행 모드가 장식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좀 바꿔주네요. 확실히 벤츠가 이 세그먼트에 오랜 노하우가 있고 원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유독 잘 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 CLS를 시승했습니다. 일단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차였고요. 그 매력을 뽐내는 게 전부 다 운전자에게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의도한 그런 매력들이 잘 어필이 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차는 벤츠구나가 아니라 CLS는 CLS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AMG 라인은 외관 디자인 패키지가 조금 적용이 돼 있어서 겉모습이 많이 다르고요. 실내에서 곳곳도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개별 소비세 반영 전에가 9,990만 원이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개별 소비세 반영을 했을 때 1억 750만 원입니다. 이 클래스보다 한참 비싸긴 하지만 갖고 싶은 욕망이 드는 차인 것 같아요. 53 AMG 모델이 추가됐기 때문에 내년쯤 도입이 될 텐데 그때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